네, 이번에는 반복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문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새로운 패키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02번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는 루프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겠습니다. EX0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이름은 if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for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게요. 자, 반복 제어문이죠. 위에는 그냥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했네요. 그래서 섹션 01도 이름만 좀 바꿔 놓을게요. 앞에서 얘는 선택 제어문을 한 거니까 select control statement라고 할 거고요. 여기 하위에 지금 이미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위 프로젝트들에도 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걸 체크했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 나면 이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for control statement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자, for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더 작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r문의 특수한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문의 특수한 형태. 근데 특수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무한 루프를 돌릴 때 사용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다 무한 루프를 돌 때고요. 세 번째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 무한 루프를 탈출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겠죠. 자, 일단 for의 기본 문법 구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a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r a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a는 3보다 작은 동안 a++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초기값이고요. 두 번째가 조건식이고 세 번째가 증감식입니다. 그럼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a 값의 초기값으로 0을 집어넣고요. 조건식은 3보다 작은 동안 계속 중괄호환을 실행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 했으니까 한 번 실행한 이후에는 계속 a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출력은 간단하게 a 값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숫자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라인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실행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0번부터 시작해서 3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2번까지만 돌겠죠. 그래서 0, 1, 2 이렇게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는요. 이렇게 변수의 선언을 for문 바깥에서 하지 말고 어차피 초기값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번만 읽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기값과 바깥에 선언하는 파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or문 안에서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for int i는 0이라고 하고요. i는 3보다 작은 동안 i++. 앞에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물은 똑같이 쓰겠습니다. 여기만 i로 바꾸겠습니다.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의 요지는 내가 선언이라고 하는 파트를 for문 바깥에다 두느냐, 초기값 안에만 두느냐 라고 하는 거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결과는 0과 1과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0, 1, 2가 두 줄 나오겠네요.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0, 1, 2, 0, 1,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한 줄을 좀 띄워 놓을까요? 시스템 작업장 프린트 라인. 자, 여기서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 A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선언됐죠. 그럼 이 A가 선언된 중괄호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럼 이 A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살아있어요? 이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거란 말이죠. 전체로.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진 중괄호가 이 중괄호잖아요. 메인 함수의 중괄호. 자, 반면에 내가 for문 안에서 이렇게 선언과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 I라고 하는 건 이 for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음 for문에다가 또 i를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i는 이미 사라진 이유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i를 가지고 변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충돌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새로운 라인을 하나 띄우고요. 자, 이번에는 100바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for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전혀 문제 안 되죠? i를 또 추가를 해도 i는 100보다 작은 동안 i++ 시켰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다 그냥 출력만 해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 i 플러스 앞에서랑 똑같이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프린트로 in이라고 하지 않고 프린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0서부터 시작해갖고 99까지 100바퀴 돌겠네요. 자, 포문이라고 하는 건 보자마자 몇 바퀴 도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100바퀴 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0부터 시작을 해서 끄트머리 99번까지, 그래서 100바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0서부터만 꼭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한 줄 띄우고요. 이번에는 숫자가 이렇게 감소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for int i는 10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번에는 i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클 때까지 i를 하나씩 빼어라, 하나씩 1의 값을 줄여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쓰는 건 똑같이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처음 값은 10이죠. 그 다음엔 9가 될 거고요. 언제까지 줄어들까요? 네, 1까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10부터 1까지 총 10바퀴가 돌 거예요. 어차피 10바퀴 도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씩 증가하거나 1씩 감소하는 것 말고도 나는 그거를 2씩 증가하거나 2씩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 또 10칸 정도만 할게요. 숫자가 너무 크면 보기가 좀 힘들어서. 자,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돈다. 하나씩 플러스 시켰다라고 한다면 10바퀴를 돌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i 플러스는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i는 2씩 증가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2였다가 그 다음엔 4였다가 자, 어디까지 갑니까? 8까지 갈 겁니다. 10은 안 될 거고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0, 2, 4, 6, 8 점점점 할 필요도 없겠네요. 0, 2, 4, 6, 8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0, 2, 4, 6, 8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 줄 띄우고요. 자, 이렇게 변수가 i인 것들만 있는데 내가 2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변수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2개 이상의 변수로 증감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컴마로 구분해서. 자, 무슨 소리냐면 마찬가지로 위에 거 그대로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피해서요. 자, 이번에는 i++라고 그냥 일단 바꿔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내가 j라고 하는 변수로 초기값을 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죠? int i는 0이고요. int j는 0입니다. 여기 컴마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을 할 때요. i 플러스 j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플러스 j라고 하는 거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두 개를 합한 정수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증가시키는 건 j++까지 증가시키겠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처음에는 i랑 j가 00이었다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땐 다시 i랑 j가 11이 되겠죠. 그 다음엔 22가 될 거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0 더하기 0은 0일 거고 1 더하기 1은 2일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어디까지 갈까요? 예, 9 더하기 9까지 가겠죠. 9 더하기 9는 18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변수가 2개일 수도 있다. 2개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증감 연산을 시행할 수도 있다. 반복문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for문의 기본 문법 구조예요. 자, 그럼 기본 문법 구조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특수한 형태, 다시 말해서 무한 루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줄을 좀 띄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해서요. 요걸 카피할까요? 자, 요거 카피해서 숫자가 너무 크니까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10보다 작은 동안 플러스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라고 하는 건 기본 문법에 포함되는 초기값과 조건식과 증감식을 가지고 있는 포문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0부터 9번까지 해서 총 10바퀴를 돌겠죠. 자, 그런데 조건문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조건문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생략이 가능해요. 자, 조건문을 생략을 하게 되면 문이 열려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true를 여기다 써주는 꼴이랑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생략해도 무한 루프를 돌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true라고 써줘도, 직접 true라고 이렇게 써줘도 무한 루프가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라고요? 무한 루프를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략하면. 자,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도는 걸 생략을 해봤더니 여기 지금 에러가 나요.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보이시나요? unreachable code라고 하는 거? 이 unreachable code라고 하는 거는 위에가 무한 루프니까 그 밑으로 있는 어떤 명령도
도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한 루프니까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란 말이죠. 여기서 무한 번 돌 테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한 루프를 사용하게 되면 무한 루프 다음에다가는 한 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무한 루프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차피 무한 루프 둘 건데 여기 그렇게 되면 여기 초기 값이나 i 값을 하나씩 증가시킨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거 그대로 카피하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얘도 의미가 없고 증감식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초기값도 의미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펌을 가지고 무한루프를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안에 세미콜론만 이렇게 두 개 포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기다가는 그냥 i 값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무한루프라고 쓸게요. 무한루프. 자, 어차피 무한루프라고 하는 글자가 무한개 나올 겁니다. 무한루프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도 무한루프를 돌고 있을 테니까 그 무한루프 다음에 모든 줄은 다 오류가 날 거예요. 어차피 언리처블 코드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특수한 형태로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여기에 조건문이 비어져 있는 경우랑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이 모두 다 비어져 있는 경우랑 뭐든 상관없이 일단 조건문이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루프를 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무한루프가 돌 때 무한루프를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루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한히 반복하는 거니까 그 다음 줄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탈출 한번 해볼게요. 자, for int i는 0서부터 일단 무한루프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요.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조건식은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i++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무한루프를 돌겠네요. 여기 조건식을 생략해 놨으니까. 자, 근데 그 상태에서 if 만약에 i가 10보다 커지는 순간에는 불이해라. 불이라고 하는 건 무한루프를 빠져나가는 거죠. 자, 불이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라 했었죠? if문을 제외한 자기랑 가장 가까운 중괄호, 이 중괄호죠. 이 중괄호를 탈출하라고 하는 거죠. 언제? i가 10보다 클 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한루프라서 원래는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번까지 반복을 할 텐데 여기 i라고 하는 놈이 0, 1, 2, 3씩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다가 10보다 커지는 순간 이게 처음으로 참인 순간이 i가 얼마일 때예요? 11일 때 처음으로 얘가 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11일 때 불이익이 되어지니까 언제까지는 돌아간다는 소리입니까? i가 10일 때까지는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11일 때는 불이익이 돼서 펌을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 밑에다가 system.out.println i를 만약에 출력을 한다라고 치면 이것도 그냥 옆으로 쭉 찍을까요? i 플러스 자, 옆으로 쭉 찍는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혀요? 0서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찍히겠죠. 10번, 11번일 때는 불이익이 되어질 테니까 0부터 10까지 총 11개가 찍힐 겁니다. 출력. 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 0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펌문에서 지금 세 가지 타입을 봤어요. 기본적인 문법 형태로 바깥에다 선언을 하는 것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선언을 하는 법도 배워봤습니다. 초기값 관점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가 이런 형태고요. 0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 값까지 작은 동안까지 반복하도록 하는 거. 자, 이렇게도 되지만 숫자를 작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큰 숫자부터 시작해서 0보다 큰 순서까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더하기 1식 뿐만 아니라 더하기 2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도 사용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펌문의 기본 문법에서 배우셨어요. 조건식을 생략한 두 가지 케이스에 모두 다 무한루프가 돌 거고요. 무한루프인 경우에는 밑에 unreachable code라고 하는 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루프 다음에는 한 줄의 코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석 처리를 한 거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무한루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이익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구문은요. 무한루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무슨 코드를 이렇게 쓰잖아요. 물론 지금 i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무한루프 루프 탈출 이라고 써도 여기는 오류가 안 나죠. 왜냐하면 이 펌문은 불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불이익을 만나서 펌문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i가 설령 여기 있는 것이 참인 순간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일단 포함만 하고 있으면 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펌문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때는 밑에 있는 코드들이 unreachable 코드가 나오지 않아요. 자, 아무튼 여기서 무한루프를 탈출하고자 할 때는 브릭문을 사용하고요. 브릭이라고 하는 건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를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해서 브릭이 만나지면 그때 for문을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반복문인 while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 이름은 ex02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브 패키지는요. 자, 이름은 while control statement라고 할게요. 자, 메인 함수 추가하고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while의 기본 문법 구조를 먼저 할 거고요. 자, while의 기본 문법 구조. 자, 두 번째는 특수한 형태죠. while의 특수한 형태. 자, 특수한 형태라고 하는 건 여전히 무한 루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무한 루프를 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무한 루프를 돌면 똑같이 무한 루프 탈출하기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루프 탈출하기. 자, 지금서부터 이제 while의 기본 문법 구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저랑 같이 짤 때요. for문의 구조랑 잘 비교하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int 값으로 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0보다 작은 동안, 여기는 while이라고 하는 건 얘가 참인 동안은 계속 while 문이 안에가 도는 거죠. 자, system.out.println a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하겠습니다. 한 줄로 출력할게요. 프린트라인 안 쓰고 프린트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요. 초기 값은 바깥에 나가 있죠. 그 다음에 조건식은 괄호 안에 있고요. 증감식은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a 값이 10보다 커져서 바깥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만약에 이 증감식이 없거나 여기는 증감식이 없거나 이 증감식이 바깥에 있으면 얘는 무한 루프가 되겠죠. a 값은 내내 0일 테니까 얘는 내내 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무한번 돌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초기 값이라고 하는 이 놈을 혹시라도 실수로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100번 도나 1000번 도나 돌 때마다 a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할 테니까 a 값은 맨날 0, 1, 0, 1 이걸 반복할 겁니다. 당연히 10보다 작을 테니까 여전히 무한 루프를 돌 거예요. 자, 그러니까 while문을 쓰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 while문에서 사용되는 초기 값은 바깥에서 정의를 해야 되고요. 증감식은 안에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for문이랑 비교해서 얘는 0서부터 시작해서 1, 2 쭉 하다가 어디까지? 9까지 돌겠죠. 결국 10바퀴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걸 한번 for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for문으로 변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값, 증감식, 조건식 세 가지 위치를 잘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자,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10보다 작은 동안 i++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system.out.println 그 다음에 i 플러스 똑같이 쓰겠습니다. 여기도 print라고 쓸게요. 자,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은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가 됩니다. 여기 있는 한 줄만 띄울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 초기 값이 있죠. 이 초기 값은 while문 바깥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라고 하는 건 while문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소괄호 안에 있는 거고요. 증감식이라고 하는 건 while문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for문이라고 하는 것과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문법적으로는 그냥 조건식, 초기식, 증감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치가 다른 위치를 정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숫자가 적어지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0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똑같이 while문 b는 0보다 크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큰 조건이 만족되는 순간에는 계속 쓰겠습니다. 10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0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찬가지로 system.out.println 이번에는 print라고 하고요. b 플러스 한 칸 띄울 거고, 자, 그 상태에서요. b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증감식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10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 때마다 한 칸씩 줄어들 겁니다. 그럼 10, 9, 8, 7 하다가 어느 순간까지 0이 될 때 바깥으로 튀어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1일 때까지는 찍을 테니까 실제 출력 결과는 10부터 시작해서 9,
쭉 나가서 어디까지? 1까지 찍을 겁니다. 총 10개 찍겠죠. 10개. 자, 그럼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while문을 썼는데 이걸 for문으로 또 똑같이 한번 바꿔볼까요?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그러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텐데요. 동일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는 10부터 시작할 거고요. 얘는 0보다 크다로 바뀔 거고요. 마지막에 i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위에 거로 보나 밑에 거로 보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줄 간격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줄 간격을 하나 띄워놔야겠네요.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0, 1, 2, 3, 4, 5, 6, 7, 8, 9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거는 10부터 시작해서 1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어차피 10바퀴 도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10바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for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 나갈 때는 주로 while문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문법 구조는 이게 답니다. while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while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할 때 for문의 문법 구조를 보시면서 for문에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된다. while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요것만 있으니까 간단한 문법처럼 보이는데 for라고 하는 문법보다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간단한 게 아니고요. 각각에 있을 것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앞에 뒤에. 자, 이번에는 while의 특수한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은 특수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식이 열려져 있을 텐데, 항상 열려져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true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 여기다가 무한 루프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무한 루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true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내 주구장창 돌아가는 코드라는 소리잖아요. 항상 참이니까 무한 루프를 돌 겁니다. 자, 그런데 for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무한 루프를 돌 때 조건식을 삭제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삭제했었단 말이죠.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얘는 무한 루프 도는 겁니다. 이거 삭제하니까 밑에 에러 나는 건 얘가 unreachable 코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for문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생략만 해도 되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이 while문 같은 경우에는요, 생략하면 while문 자체가 오류가 됩니다.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만약에 열어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접 명시적으로 이렇게 true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한 루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위에가 무한 루프면 밑에는 쓸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코드는 unreachable 코드가 될 테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while문에서의 특수한 형태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 true라고 쓰게 되면 무한 루프가 돌 텐데 이 무한 루프라고 하는 true라고 하는 놈은 생략할 수가 없다. 그게 for문이랑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무한 루프를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한 루프 탈출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 for문이랑. 어차피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불이익이기 때문에 불이익문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 루프 만들어 놓고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c는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while문 true 무한 루프 일단 돌릴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무한 루프죠. 그 상태에서 if c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0보다 크다고 한다면 불이익시켜라. 아이고. 불이익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뺑글뺑글 돌 거잖아요. 돌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익을 만나요? C가 11인 경우에 불이익을 처음으로 얘가 참이 되니까 불이익을 만날 거란 말이죠. 그럼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니까 while문을 탈출하겠죠. 바꿔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0서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만 찍힐 거예요. 11일 때는 탈출할 테니까 11일 때는 못 찍고 나갈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얘는 실행하면 0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10까지죠. 11일 때 탈출할 거니까 11번 수행되겠죠. 0부터 10까지니까 11번이죠. 0을 포함해서. 자, 이제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법 구조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while이라고 하는 것과 for문이라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비교해서 같이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잠깐 컴퓨터가 버벅거려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실수로 C++ 증감식을 안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증감식을 안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한루프 도는 거죠. 무한루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C가 증가를 안 하니까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만나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0서부터 다시 10까지 이렇게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증감식을 빼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얘가 무한루프가 된다고요. 무한루프를 돌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초기식과 정감식, 조건식이 각각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반복 예제문으로요. 두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추가할 거고요. 서브 패키지 이름은 EX0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do while control state만 들어갈게요. 자, 메인 함수 추가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샵 1번. 첫 번째는 반복 횟수가 1인 경우. 반복 횟수가 0인 경우부터 할게요. 0인 경우와 0인 경우 비교를 하겠습니다. do while과 while문 비교. 자, 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그러니까 while문이라고 하는 것과 do while문을 비교를 하실 때 가끔 이론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do while문이 한 번 더 실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while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o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이 while문보다 한 번 더 실행하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예요. 반복 횟수가 0인 경우요. 반복 횟수가 한 번이라도 더 많아지면 1회 이상인 경우에는요. while문과 do while문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결과가. 자, 그걸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o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법 구조를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일단 while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do while문을 바꾸는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int a라고 선언하고요. a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값을 분리해서 지금 집어넣은 거죠. 자, 이제 while문은 a가 0보다 작은 동안 system.out.println a를 그냥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똑같이 한 줄로 출력할게요. println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a라고 하고요. 그냥 띄어쓰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a++ 를 시켰어요. 자, 이게 무슨 문이죠? 이거 while문이죠. while문이고 이 while문에서 잘 볼게요. a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게 되면 a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false죠. 그럼 시작하자마자 false니까 시작하자마자 여기는 하나도 안 실행되고요. 시작하자마자 탈출을 할 거란 말이죠. 결국 여기서는 실행이 한 번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은 실제로 실행 횟수가 빵번일 겁니다. 자, 여기서 실행 횟수 0번이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그대로 do while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do while문을 바꾸게 되면 do while문이라고 하는 건 do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완벽하게 동일해요. 자, 제가 while문을 먼저 작성을 했는데 while문을 do while문을 바꾸는 방법 보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하다고요. 모든 코드가 여기다 쓰고요. 여기다가 while문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는 do를 먼저 쓰고 중괄호를 쓴 다음에 나머지는 배치만 바꾼 거죠. 자, 중괄호로 끝나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어문 중에서 중괄호로 끝나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미콜론이 붙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이런 문법적인 성질을 제외하고는 앞에 걸 뒤에다 쓰고 뒤에 걸 앞에다 쓰고의 형태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실제로 이 while문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언제 읽냐면 do가 먼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문을 읽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a라고 하는 값이 지금 0이잖아요. a가 0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여기가 처음부터 false가 나올 텐데 그걸 비교도 하기 전에 일단 a를 먼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한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찍고 나서 a를 1로 증가시키고 나니 그 다음서부터는 false예요. 자, 그 소리 바꿔 얘기하면 얘는 최소 몇 번을 찍는다는 소리입니까? 한 번을 찍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 횟수가 1번이 되는 거죠. 결국에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점, 위에 거,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조건문이 false이면 한 번도 안 찍지만 그 다음서부터 이 do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은 0번을 찍을 수는 없어요. 일단 한 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얘는 한 번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 둘 사이에 지금 차이점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 횟수가 1번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 횟수가 1이라고 하는 건 while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while문을 기준으로 반복 횟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에 걸 그대로 놓겠습니다. a는 아까 선언했으니까 a는 빼고요. 자, 이번에는 a라고 하는 값은 0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1로만 바꿀게요. 그러면 보세요. while문은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0이죠. 여기가 1보다 작은 동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바퀴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됐어요. 1인 순간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while문을 기준으로 실행 횟수가 몇 번입니까? 한 번이죠. 한 번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while문을 볼게요. 그럼 두 while문은 두 번이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A 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여기다 또 A는 0이라고 쓸게요. 초기화는 다시 시켰습니다. 자, 여기도 A는 0이라고 똑같이 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A가 0입니다. 0부터 시작해서 잘 따라가 보세요. 처음에 A라고 하는 값을 찍었죠. 그럼 뭐가 찍힙니까? 0 일단 찍히겠죠. A 플러스 됐어요. A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1 됐죠. 1은 1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그럼 false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두 while문도 몇 번 찍었습니까? 한 번 찍은 거예요. while문도 한 번 찍는 거고 두 while문도 한 번 찍는 겁니다. 증감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증감을 한 번 하고 나면 얘도 어차피 false가 되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while문을 기준으로 while문이 한 번도 안 돌아요. 실행 횟수가 0번이에요. while문이. 그걸 두 while문으로 바꾸면 실행 횟수가 1번입니다. 한 번은 도는 겁니다. 두 while문은 0번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반면에 while문을 기준으로 한 번 이상 돌면, 한 번이라도 돌면 그 다음서부터는 두 while문은 동일합니다. 절대 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1번이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위에 있는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요. 여기만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 자, 그럼 위에 거는 몇 번 돌까요? 실행 횟수가 몇 번? 0부터 9번까지니까 10번 돌겠죠. 그럼 얘도 몇 번 돌아요? 10번 돌아요. 완벽하게 동일하다고요. 언제만 다르다고요? 0번, while문을 기준으로 0번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옆으로 다 나오네요. 자, 줄간격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사이사이에 줄바꿈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여기 0이 나오니까 좀 괜히 헷갈린 것 같은데 0 하나가 찍힌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한 번도 안 찍힌 거고요. 여기는 한 번 찍힌 거고 이렇게 하나 찍힌 거.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숫자 하나 찍힌 거고요. 하나 찍힌 겁니다. 그러면 이때 0번일 때는 하나도 안 찍힌 거고 얘는 실행 횟수가 한 번 찍힌 거죠. 자, 일단은 while문이 한 번 찍힐 때는 두 while도 한 번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0까지만 찍혔잖아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두 while문이 10번 찍힐 때는 while문도 10번 찍힌 거죠. 그러니까 while문과 두 while문이 한 번 이상이면 다 동일하게 찍히는 거고요. 언제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요때만 차이가 난다고요. 요때가 언젠데 while문의 기준으로 0바퀴 돌 때만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배운 제어문들을 한번 이렇게 중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새로운 패키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03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오버랩트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까요? 자, 오버랩트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자, EX01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브 패키지는요. 이름은 똑같이 칠게요. 오버랩트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자, 메인 함수 추가할 거고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선 세 가지만 하겠지만 모든 조합이 다 가능하죠. 자, if 안에 if 들어가는 거는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정말 이 경우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가 스위치 안에 폼을 한번 집어넣을까요? 선택 제어문 안에 스위치 안에 포문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for 중복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케이스일 텐데 포문 안에 포문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중 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안에 또 if를 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배운 선택 제어문과 반복 제어문들 배우셨는데요. 5개의 그 제어문들을 배우셨는데 그 제어문들을 얼마든지 서로 막 섞어서 그 내부에 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if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value 1은 5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 value 2는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if value 1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5보다 크면
그러면 어떤 거를 실행해라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것을 실행해라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실행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실행 2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if 만약에 value라고 하는 것의 2 값이 value 2가 2보다 작으면 그러면 system.out.println 이번에는 실행 1이라고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else 그렇지 않으면 system.out.println 실행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보시게 되면 if문 안에 또 if else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각각 값에 따라서 실행 1, 실행 2, 실행 3 중에서 하나가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따져볼까요? 5라고 하는 값이 5보다 큽니까? 이건 false죠. 이만큼 안 되니까 실행 3이 실행되겠네요. 자, 실행해볼까요? 그러면 실행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위치 케이스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int value 3번은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스위치문을 쓸 텐데 스위치문에다가 value 3라고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케이스 1, 케이스 2 정도를 집어넣어 볼까요? 자, 케이스 1일 때는 무엇을 실행해라. 그리고 불이익을 시켜라. 불이익을 시켜라 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케이스 2 만약에 value 3 값이 2를 갖는다고 한다면 역시 불이익을 해라. 물론 여기도 밑에 점점점점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케이스 2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불이익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어차피 중괄호가 바로 끝이니까요. 어차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끝내란 소리인데 바로 어차피 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끝날 거라서 불이익은 생략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 안에다가 다시 form을 쓰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요. k는 0서부터 시작해서 k는 10보다 작은 동안 k 플러스 플러스 시켜라. 자, 그리고 system.out.println k 플러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하죠. 그럼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값이 1이라고 한다면 k라고 하는 놈을 1부터 10까지 증가시키고 이걸 그대로 카피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라고 하는 것은 10서부터 시작해서 0보다 큰 동안 k 마이너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value 3라는 놈이 1이면 0부터 9까지 출력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10부터 1까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까요? 실행. 그럼 결과가 10부터 1까지 내려갔다는 소리는 케이스 2가 실행이 됐다는 소리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스위치 안에 for문이 들어가는 하나의 제어문 안에 다른 제어문이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인 다중 for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for문. 자, for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10보다 작은 동안 3보다 좀 작게 할게요.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바깥에 건 3바퀴 돌 거고요. 다시 그 안에다가 int j는 0서부터 시작해서 j는 5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바깥에 건 3바퀴 돌죠. 안에 거는 5바퀴 돌죠. 그럼 총 몇 바퀴 도는 겁니까? 15바퀴 도는 겁니다. 자, 얘는 3바퀴. 밑에 거는 5바퀴. 그러니까 총 15바퀴 도는 거겠죠? 자, 그럼 거기다가 똑같이 system.out.println 자, 포문안에 이렇게 포문이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i 플러스 i랑 j를 다 각각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 상태에서 if 만약에 i라고 하는 것이 j랑 같아지면 그러면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i는 j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포문 안에다가 if문 쓴 적 많잖아요.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다 제어문을 중복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 그러면 지금 0, 0일 때는 i랑 j가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0, 1, 0, 2, 0, 3, 0, 4 쭉 하다가 다시 1, 0, 1, 1, 1,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i랑 j. 여기 0, 0은 여기 찍혔네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한 줄만 띄우고요. 자, 다시 실행시키면
자, 001 때는 I 플러스 A 똑같고요. 0102 03 04 다시 10 11 11 때는 또 똑같고요. 이렇게 찍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form은 그 다음에 if문까지 해서 이렇게 다중 중복, 또 if문 안에 또 form을 집어넣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